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단과 고기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기압을 배울 건데,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 온대 지방에서 자주 생기는 저기압을 온대 저기압이라고 하는데, 온대 저기압에 대한 내용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이게 처음 배울 때는 좀 생소한 게 많이 나와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또 역시 모든 게 그렇잖아요. 한번 하고 나면 확실하게 개념만 잡아두면 문제가 쉽게 또 풀릴 거예요. 자, 먼저 전선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날 때는요, 만나자마자 바로 막 섞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섞이는 게 아니라서 딱 그 맞닿는 공기와 공기가 맞닿는 면이 생겨요.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전선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선면이 땅이랑 만나는 그 라인, 그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선이라고 하는데, 이 전선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알아야지 온대저기압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가 만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뭐 과학을 계속 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낮고요, 찬 공기는 밀도가 높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게 되면 항상 따뜻한 공기가 위쪽으로, 찬 공기가 아래쪽으로 위치를 하게 돼요. 마치 물과 기름을 섞으면 물이 아래로 가고 기름이 위에 뜨는 것처럼,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찬 공기가 딱 하니 있는데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이렇게 올라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말했죠. 공기가 올라가게 되면은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이렇게 올라타면서 또 막 구름이 생기게 되는데,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생긴 요 밑에 요 전선, 그죠? 공기와 공기,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날 때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올라타서 생긴 전선을 뭐라고 하냐면 온난전선 이렇게 불러요. 자, 온난전선을 표기할 때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쫙 하고 볼록 이렇게 돼 있죠. 이 볼록 방향으로 따뜻한 공기가 올라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이거를 온난전선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전선의 종류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한랭전선이에요. 한랭전선 뭐냐면 여기에 따뜻한 공기가 있는 상태에서 찬 공기가 다가오는 경우인데, 따뜻한 공기가 가만히 있는데 찬 공기가 다가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으로 이렇게 파고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으로 파고들어서 생기는 요 전선을 뭐라고 한다? 한랭전선이라고 한다. 자, 한랭전선 역시 표기할 때 뾰족으로 해요. 이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뾰족. 온난전선은 빨간색, 한랭전선은 파란색을 쓰는데, 뭐 여러분 보통 시험 문제는 흑백으로 나오니까 모양만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비스듬하게 올라타는 게 무슨 전선? 온난전선이고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으로 확 하고 파고드는 게 바로 한랭전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몇 가지를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전선면의 기울기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전선면의 기울기. 자, 전선면의 기울기는 뭐가 더 급하죠? 한랭전선이랑 온난전선 비교해 볼까요? 자, 온난전선은 비스듬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전선면이 굉장히 기울기가 그렇게 뭐 높지 않아요. 그죠?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밑으로 확 파고드는 거기 때문에 이 전선면의 기울기가 굉장히 급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름이랑 날씨에 대한 거를 서로 비교를 해볼 건데요. 여기 아까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 비스듬하게 타고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얇은 구름밖에 안 생겨요. 얇은 구름. 자, 이런 얇은 구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층운형 구름이라고 해요. 층운형. 층층. 이게 층 같다, 이게 얘기죠. 층 구름 문자. 층운형 구름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자, 온난전선에서는 층운형 구름이 발달을 하고요. 그 전선 앞, 그러니까 이 온난전선 요 볼록이 방향 있죠. 요 볼록 방향을 전선 앞이라고 하거든요. 전선 앞에 넓은 구역에서 이슬비, 가랑비 뭐 이런 것들이 내리게 됩니다. 이해됐죠? 이슬비 같은 게 내린다. 자, 그 다음에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으로 급격하게 파고드는 거기 때문에 찬 공기가 급격하게 파고들면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확 올라와요. 확 올라가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구름이 생기는데, 우리가 보통 두꺼운 구름을 뭐 이게 뭐 누적되다 할 때 그 적자 같은데 저군형 구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저군형 구름 중에서 저군형 구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저군이랑 정란운 이렇게 있는데, 특히 그 한랭전선에서는 정란운이 되게 많이 생겨요. 정란운이라는 거는 여러분 막 엄청나게 두꺼운 거, 굉장히 두꺼운 구름을 정란운이라고 하거든요. 정란운이 하늘을 꽉 메워서 까맣게 보이는 걸 우리가 먹구름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를 꼭 알아두세요. 정란운 반드시 알아두세요. 정란운에서는 주로 소나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기가 이 전선의 바로 뒤쪽에서 급격하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한랭전선에서는 전선의 뒷부분에 좁은 공간에서, 이 좁은 공간에서 소나기가 내리게 된다.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확실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온난전선은 비스듬하게 올라타는 거니까 전선면의 기울기가 약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선의 앞쪽 넓은 구역에서 무슨 비가 내린다? 이슬비가 내린다. 층운형 구름이 발달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으로 급격하게 파고들어서 공기가 확 위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저군형 구름이 생기면서 소나기가 내린다. 전선 뒤쪽의 좁은 구역에서요. 자, 물론 저군형 구름 중에서 뭐가? 정란운이라는 구름이 주로 발달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올라타면서 비스듬하게 밀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찬 공기가 천천히 밀리기 때문에 온난전선의 이동 속도는 비교적 느린 편인데 비해서 한랭전선은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왜냐하면 여기에 찬 공기가 밑으로 확 파고들면서 따뜻한 공기를 팍팍팍팍 밀거든요. 그래서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온난전선의 모습이죠. 이게 더 비가 사실 더 넓은 구역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더 넓은 구역에 오는 경우가 많고, 한랭전선 같은 경우는 따뜻한 공기 밑으로 파고드니까 공기가 확 위로 올라가서 저기 정란운이 발달하고 소나기가 내린다. 이렇게 두 개를 여러분이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딱 정리를 해둔 건데, 뭐 요걸 알아두면 이제 뭐 게임 끝날 것 같아요. 그죠? 전선면의 기울기가 온난전선은 완만, 한랭전선 급하고, 뭐 강수 구역은 온난전선은 전선 앞에 넓은 구역에 이슬비, 한랭전선은 전선 뒤 좁은 구역에 소나기, 그리고 구름은 층운형 구름, 저군형 구름. 저군형 구름 중에서도 정란운이 주로 발달을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전선의 이동 속도는 온난전선보다 한랭전선이 훨씬 빠르다. 요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그 지구를 보면 위도 0도, 30도, 60도 이렇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나오니까 일단 지금은 위도 60도를 자세하게 볼게요. 자, 위도 60도.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 지구 전체에서 부는 바람을 말하는데, 여러분 편서풍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이동성 고기압이 이 편서풍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지구의 위도 60도 근처를 보면은요, 여기가 극동풍이라는 바람이랑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서로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극동풍이 불어오는 곳은 여기에 찬 공기가 위치하고 있는 거고, 편서풍이 아래서 위로 불어오는 곳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죠. 자, 그래서 이 위도 60대 부근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서로 맞닿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나는 경우가 되게 잦은데, 그래서 우리가 위도 60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한대 전선대라고 불러요. 한대 전선대. 뭐 이거는 뭐 나중에 한 번 더 언급을 할 거예요. 나중에 대단원 넘어가서. 자, 근데 이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날 때 서로 어긋나면서 뭔가 위쪽으로는 볼록하고 아래쪽으로는 뾰족하게 생겼죠. 자, 이들은 서로 싸우면서 얘네들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서로 싸우면서 오랫동안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정체되어 있는 전선이 생기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체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전선. 이해됐죠? 정체전선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 정체전선이 발달을 하고 난 다음에 가운데에 저기압이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기압이 발달을 하게 되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찬 공기가 이쪽으로 파고들게 되고 따뜻한 공기가 반시계 방향 이쪽으로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찬 공기가 왼쪽 아래로 이렇게 쫙 파고드니까 무슨 전선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에 왼쪽 편에는 한랭 전선이 생기고, 그죠?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오른쪽으로 타고 올라가니까 여기는 무슨 전선? 온난 전선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의문인 게, 아니 여기서 왜 저기압이 대체 발달을 하느냐, 생뚱맞게. 그거는 여러분 지구과학 2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어서 선생님이 그냥 넘어갈게요. 대충 말해주면은 저기 지금 온대저기압 뭐 이런 거는 지금 땅에서 저기압 생기는 거잖아요. 땅 근처에서, 지표 근처에서. 근데 저기 위쪽에 상층에서 부는 바람이랑 또 연관이 있어요. 제트류라든지 뭐 하여튼 지금은 그냥 어떻게 알아놔라? 위도 60도 부근에서 온대지방에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서로 세력 싸움하는 전선을 정체전선이라고 하는데, 정체전선 가운데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요쪽으로 찬 공기가 파고들고 오른쪽으로는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면서 요쪽에는 한랭전선 생기고 요쪽에는 뭐가 생긴다? 온난전선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생긴 걸 우리가 온대저기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온대지방에서 생기는 저기압. 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서로 만난 게 정체전선이고요. 정체전선도 이렇게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서 막 공기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얘들이 만나는데 가운데 이제 저기압이 발달을 하면서 차가운 공기가 이쪽으로 반시계 방향, 방시계 방향, 차가운 공기가 요렇게 파고들고, 그래서 여기에서 한랭전선이 생기고, 오른쪽으로는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면서 온난전선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무슨 저기압이라 한다? 온대저기압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요 그림이 익숙해야 돼요.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면은, 자, 요 꼬다리가 저기압의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옆에는 뭐가 생긴다? 한랭전선이 뾰족하게 생긴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볼록볼록 온난전선이 생긴다. 여러분이 요 그림이 완전하게 익숙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온대저기압에서 바람은 어떻게 부냐면요. 말했듯이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어요. 자,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요 한랭전선을 뒤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선을 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온난전선을 뒤쪽에서 또 따뜻한 공기가 밀어 올리고 있죠.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고, 이쪽에선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 저기압 중심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고 있는 형상을 띠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험 문제 풀기 전에 무조건 그려야 될 그림이 요건 거죠. 뾰족이고 볼록이고 여기가 저기압 중심이고, 자, 어떻게 여기에 요렇게 밀면서 바람 불고 있고, 그 다음에 요쪽에서는 요쪽으로 바람 불고 있다. 요 그림을 반드시 그리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전에 말했던 현안유 반서마 마냥 이 그림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아예 확실하게 박아 두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온대저기압의 기본 한 걸음이에요. 알겠죠? 꼭꼭꼭 아세요. 그리고 비가 오는 지역도 여러분 아셔야죠. 한랭전선은 이 뒤쪽에 좁은 구역에서 비가 내린다고 했죠. 무슨 비? 소나기가 내리고, 온난전선은 이 앞쪽에 넓은 구역에서 무슨 비가 내린다고 했죠? 이슬비가 내린다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된다.
자, 온대저기압을 3D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이렇게 된다. 자, 지금 보면 한랭전선 뒤쪽에서 그죠? 소나기 내리고 있죠. 좁은 구역에서. 그리고 온난전선 앞쪽에서는 넓은 구역에 이슬비가 내리고 있다. 물론 이슬비만 내리는 건 아니고 그냥 비도 내리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슬비가 내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옆에서 쳐다보면 그죠? 여기 한랭전선은 지금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으로 지금 파고 들고 있는 곳이잖아요. 이게 지금 따뜻한 공기니까 그죠? 따뜻한 공기고 여기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이렇게 올라타고 있는 모양이겠죠? 옆에서 본 모습도 여러분이 익숙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ABC 지역의 날씨와 풍향을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풍향. 자, A 지역의 날씨는 소나기예요. B 지역은 맑아요. 저기는 구름이 별로 없어요. C 지역은 이슬비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참고로 말을 해주는 건데 여기 온대저기압이 가까이 다가올 때는요. 자, 온난전선이 가까이 다가올 때, 특히 온난전선이 다가올 때는 여러분이 여기 서 있다고 했을 때 구름이 지금 여기 얇은 층문형 구름들이 생기잖아요. 구름의 높이가 맨 처음에는 높은 애가 보였다가 그죠? 1번. 그러다가 얘가 보였다가 그 다음에 얘가 보였다가 점점 고도가 낮은 구름이 보이기 때문에 온난전선이 다가오면 점점 구름이 맨 처음에 높은 게 보였다가 낮은 애들이 차례로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어요. 심화적으로. 자, 아무튼 간에 그 다음에 풍향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바람 요렇게 분다고 했었죠. 자, 한랭전선 밀어내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렇게 불고 여기서는 이렇게 불고 됐죠? 좀만 더 제대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분다. 자, 풍향을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일단 기상학을 하기 위해서는 위쪽이 북쪽, 지구과학이죠? 기상학이 아니고 그냥 지구과학을 하려면은 위에가 북, 아래가 남, 그리고 왼쪽이 뭐죠? 이쪽이 서쪽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이 동쪽. 이게 완전히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익숙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동서남북을 헷갈리면은 정말 공부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한반도를 봤을 때 이쪽이 서해안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동해안도 놀러가 봤죠? 그러니까 요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동해안, 서해안. 그래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바람을 측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바람이 요렇게 불어오면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북풍이라고 말해요. 북풍.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남쪽으로 불어가니까 남풍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건 과학자들의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무슨 풍?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서풍 이렇게 불면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서풍. 꼭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과학자들, 관측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이름을 붙이는 게 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 밑에서 막 남쪽에서 불어오네? 그러면 남쪽에서 불어오니까 남풍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요렇게 부는 바람이 있으면 뭐겠어요? 북동쪽에서 불어오니까 북동풍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북동풍.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게 동북풍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 관례적으로 약간 약속같이 돼버렸어요. 북이나 남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서풍, 뭐 남동풍, 그리고 북서풍, 북동풍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은 게 이런 거 북풍이라던가 그리고 이게 아까 북동풍이었죠. 북동풍이라던가 북동풍 그 다음에 요렇게 북서풍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북풍 계열의 바람 이런 식으로 불러요. 됐죠? 계열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하면 시리즈잖아요. 북풍 시리즈라는 얘기예요. 북풍 시리즈. 자, 아무튼 좀 잠깐 빠졌는데 여러분 이게 모의고사 볼 거면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봅시다. A 지역에서는 무슨 풍이 부는 거죠? 그러니까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북서풍이라고 하는 거고 B 지역은 무슨 풍이죠?
그렇죠. 남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남서풍이라고 하면 되고요. C지역은 남동풍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벌써 좀 헷갈릴 텐데 여러분, 잘 모르겠는 사람은 다시 뒤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해보세요. 자, 이동성 고기압처럼 온대저기압도 마찬가지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생겼다고 해도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죠. 뭐 때문에? 편서풍 때문에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있다가 막 점점점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서 있었다고 해봐요. 그럼 맨 처음에는 온난전선이 막 이렇게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 온대저기압이 점점점 다가오면서 맨 처음에는 어떤 비가 내린다? 날씨가 어떻다? 이슬비가 내리게 되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이동을 해가지고 내가 온대저기압, 온난전선, 한랭전선 사이에 걸치게 되면 날씨가 맑아지겠죠. 그러다가 이 온대저기압에 또 이동을 해가지고 요렇게 바뀌었다. 뾰족 볼록. 그러면은 지금 무슨 비가 내리겠죠? 한랭전선 뒤쪽에 우리가 위치하게 되면 소나기가 내리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한번 기억을 다시 되새겨보거나 앞으로 비가 올 때 어떤 식으로 오나 보면 한여름에 갑자기 막 장마철이라던가 아니면 소나기만 파바박 내리고 다시 날씨 화창해지다던가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비가 내릴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요. 처음에는 이슬비가 내리다가 그 다음에 좀 이따 맑아졌다가 갑자기 소나기 확 내리고 끝나는 요런 게 반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온대저기압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자, 그리고 온대저기압이 지나갈 때 기상요소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이 알면 되는데요. 자, 온대저기압이 지나갈 때 먼저 첫 번째 온난전선이 지나갈 때 기온은 어떻게 될게요? 기온. 자, 기온, 그 다음에 기압, 그 다음에 풍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이 알면 돼요. 기온, 기압, 풍향. 자, 보세요. 온난전선이 지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온난전선이라는 건 지금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타고 올라가는 그 경계를 말하는 거죠. 뒤쪽에 사진 다시 보여줄게요. 여기. 지금 요게 온난전선이죠. 이게 온난전선. 온난전선을 여러분 자 여기 서 있는데 지금 여러분 찬 공기랑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온난전선이 여러분을 지나간다는 얘기는 지금 무슨 공기가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따뜻한 공기가 이제 우리한테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온난전선이 지나간다는 얘기는 이제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한랭전선이 지나간다는 얘기는 이 뒤쪽에 있는 찬 공기가 우리한테 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랭전선이 지나가게 되면은 온도는 예전보다 추워진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기압은 어떠냐면요. 기압은. 자, 여러분, 여기가 저기압 중심이죠. 요 한가운데가. 저기압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당연히 기압은 낮겠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 여기 서 있다고 하면은 처음엔 저기압이랑 좀 멀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그죠? 중심이랑 이제 가까워지면은 기압이 낮아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온대저기압이 보통, 온난전선이 지나가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여기 있다가 여기로 위치가 바뀌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럼 맨 처음엔 좀 멀었다가 중심이랑 가까워지기 때문에 온난전선이 지나갈 때 대체적으로 기압은 낮아지는 편이에요. 왜? 저기압 중심이랑 가까워지니까. 그리고 한랭전선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저기압 중심이랑 가까워지다가 한랭전선 지나가고 나면은 저기압이랑 멀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기다 옆에다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볼록 뾰족 돼 있는데 여러분 여기 서 있을 때 이 중심이랑 가까울수록 기압이 낮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먼 상태인데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죠? 지나가면 중심이랑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온난전선이 지나갈 때는 일반적으로 기압이 낮아지는데 한랭전선이 지나간다는 얘기는 한랭전선이 이렇게 지나갔다는 얘기는 이제 중심이랑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니까 한랭전선이 지나가면은 대체적으로 기압은
증가한다는 거죠. 왜? 이제 저기압이 멀어지니까. 이해됐죠? 그리고 풍향은 여러분 알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서 있을 때, 만약에 여기 서 있으면 지금 무슨 풍이 부는 거죠? 자, 동서남북 알아야죠. 이쪽이 남, 북, 옆에가 서, 여기가 동이죠. 자, 남동풍이죠. 남동풍. 남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불고 있는데 온난전선이 지나가면 요 바람이 불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온난전선이 지나가면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으로 바뀐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랭전선이 지나가면 남서풍이 불다가 무슨 풍으로 바뀌는 거예요? 북서풍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온대저기압을 옆에서 본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됐죠? 이 온대저기압이 지나갈 때, 이 편서풍 때문에 지나갈 때 우리가 만약에 여기 서 있다고 하면은 날씨가 뭐 어떻게 바뀌고 풍향은 어떻게 바뀌고 기압은 어떻게 바뀌고 이런 거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어요. 사실 그래서 그 기온은 그냥 온난전선 지나가니까 뜨거워진다. 그리고 한랭전선 지나가니까 차가워진다.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셔도 돼요. 그리고 뭐 기압 같은 것도 이제 온난전선이 다가온다는 얘기는 저기압 중심이랑 가까워진다는 얘기니까 하강하는 거고, 한랭전선은 저기압 중심이랑 이제 멀어진다는 얘기니까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대체적으로 기압은 상승한다. 그리고 풍향은 아까 이미 다 말을 했고요.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데 시험을 볼 때 항상 뭐 수능이든 내신이든 이 그림을 반드시 그리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암기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냥 암산 뭐 이런 걸로 해버리면 암산 아니고 하여튼 그런 걸 해버리면 뭐 헷갈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요걸 그리고 하라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선생님이 좀 심화적인 거 하나만 더 냅뒀는데, 온대저기압이 통과하고 나면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있으면, 자, 바람이 맨 처음에는 지금 얘가 불죠. 남서풍, 남동풍. 그러니까 요런 바람이 불다가 온난전선 통과하고 나면 무슨 바람이 불어요? 얘가 부니까 남동풍, 이렇게 남동풍이 불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한랭전선 지나가고 나면 얘가 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그죠? 북서풍이죠. 이런 식으로 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 맨 처음엔 요쪽으로 바람 분다가 요쪽으로 바람 분다, 요쪽으로 바람 분다. 야, 이게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풍향, 바람의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계 방향이잖아요. 그죠?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 이런 표현이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니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온대저기압의 일생을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아까 하다 말았어요. 다시 한번 위도 60도 한대전선 때에는 위쪽에 찬 공기와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가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세력을 막 다툼을 벌이는 정체되어 있는 전선이 발달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거를 정체전선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정체전선. 근데 정체전선이 발달할 때 가운데 저기압이 발달하게 되는데, 왜 발달하는지 몰라도 된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간다. 그러니까 찬 공기는 반시계 방향에서 요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따뜻한 공기는 요로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왼쪽 아래쪽으로 한랭전선이 생기고, 오른쪽 아래쪽으로 온난전선이 생긴다. 찬 공기가 이렇게 파고들고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렇게 해서 생기는 요 뾰족뾰족이가 여기가 저기압 중심이고, 이게 바로 온대저기압인데, 자,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아까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더 콜이 빠르다고 했잖아요. 막 파고들어서 밀어내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지금 뭐 편서풍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와중에 얘 이동속도보다 한랭전선 이동속도가 더 빠르니까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아 버려요. 이게 겹쳐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겹쳐져서 생긴 요런 전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패색전선이라고 해요. 패색전선. 됐죠? 패색전선. 패색전선 표기할 때는 뾰족볼록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요. 자, 여러분이 그 정체전선이랑 패색전선을 좀 헷갈려 하는데, 이거 두 개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정체 전선은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가지고 서로 세력을 다투고 있는 상황, 서로 대치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 그대로 정체하고 있는 상황, 그거를 정체 전선이라고 하는 거고, 폐색 전선은 뭐냐면은 이 할렘 전선의 이동 속도가 더 빨라갖고 온난 전선보다 얘가 얘를 따라잡아가지고 서로 겹쳐져서 생긴 게 폐색 전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를 이제 보면 다시 보면 요거죠. 됐죠? 다시 한번 정리.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날 때 가운데 저기압이 있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다 보니까 요쪽에 한랭전선, 그죠? 요쪽에는 온난전선이 생긴다. 근데 한랭전선이 더 빨라가지고 따라잡는다고요. 따라잡아. 그래갖고 이렇게 겹쳐지는 전선, 이게 뭐다? 이게 바로 폐색전선이다. 요거는 정체전선이고, 그죠? 이거 두 개에 굉장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거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돼요. 기호도 달라요. 정체전선은 이거잖아요. 밑으로 뾰족 그리고 위로 볼록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있는데, 폐색은 뾰족 볼록 이런 식으로 한쪽에 있다는 거. 됐죠? 자, 근데 이제 폐색전선이 생겼다는 거는 자 이거거든요. 자, 봐봐요. 지금 이 한랭전선이 따라잡아가지고 이렇게 폐색전선이 막 생기는데, 이게 한랭전선이랑 온난전선이 만나다 보면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겠지만 공기가 더 안 그래도 위로 막 올라가고 있던 찰나에 위로 더 확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폐색전선이 발달을 하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 폐색전선이 발달했을 때 우리가 온대저기압이 가장 세력이 강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가 제일 많이 와요. 제일 많이. 요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폐색전선 때. 그렇게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이걸 옆에서 본 건데, 자, 여기가 이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으니까 요게 이제 한랭전선이죠. 한랭전선이 온난전선 따라잡아서 여기 이거 못한 것 같아요. 그죠? 폐색전선이 생기는데, 폐색전선이 생기는데, 이 폐색전선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얘가 밀어붙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면 위쪽에 전부 다 찬 공기가 위치하게 되고 위쪽에 전부 다 따뜻한 공기가 위치하게 되면은 더 이상 공기가 뭐 올라가고 막 구름 생기고 이럴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밑에 쪽에 찬 공기, 위 쪽에 따뜻한 공기가 폐색전선 이후에 이렇게 완벽하게 위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온대저기압의 일생이 끝이 나게 된다는 거죠. 됐죠? 자, 온대저기압의 일생. 여러분 이게 또 처음 배우니까 너무 좀 헷갈리고 복잡했을 텐데 차근차근 다시 한번 이해 안 된 사람들은 뒤로 돌아가서 들어보세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 찬 공기, 따뜻한 공기 만나갖고 찬 공기, 따뜻한 공기 만나서 무슨 전선 생긴다? 정체전선이 생긴다. 정체전선. 자, 그 다음에 한랭전선이랑 온난전선 생긴다고 했죠. 어떻게? 여기 저기압이 생기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찬 공기 파고들고 이쪽으로는 따뜻한 공기 이제 파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온난전선, 이쪽으로 한랭전선, 요런 온대 저기압이 생긴다. 자, 이거를 우리가 파동에 의해 발달한다고요. 여러분 막 과학에서 뭐 울렁꿀렁 하는 것들은 다 파동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막 왼쪽으로 막 찬 공기가 파고 내려왔고 오른쪽으로는 따뜻한 공기 올라가다 보니까 뭐 울렁울렁 됐잖아요. 이런 거를 그냥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파동에 의해 발달한다. 아무튼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죠?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빠르기 때문에 따라잡아가지고 폐색전선이 생기고, 폐색전선이 발달을 해 있을 때가 비가 가장 많이 올 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온대저기압의 세력이 가장 강할 때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폐색전선이 생성된 이후에 쭉쭉쭉 밀어붙여서 밑에에 찬 공기가 전부 위치하게 되고 위쪽에 따뜻한 공기가 전부 위치하게 되면은 이제 온대저기압이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참고로 장마전선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장마전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고기압끼리 만나서 생긴 거였죠. 따뜻한 고기압이랑 차가운 고기압. 자, 뭐였죠? 북태평양 고기압이랑 오츠크의 고기압이 만나갖고 생긴 게 장마전선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근데
장마전선도 이게 뭐의 일종이냐면, 여기 써져 있네요. 정체전선의 일종이에요. 정체전선. 여기 오호츠크의 계단, 차가운 해죠. 얘 차가운 해잖아요. 근데 밑에 북태평양 계단, 얘 뜨거운 해잖아요. 이게 두 개가 만나갖고 생기는 정체전선. 오호츠크의 7월 초에, 7월 초, 하여튼 뭐 초여름에, 뭐 6월달이나 7월달에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의 기단, 다른 말로 북태평양 고기압과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만나서 생기는 정체전선을 뭐라고 한다고요? 장마전선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장마전선은 좀 특이한 정체전선인 게 뭐냐면요, 오호츠크의 고기압이랑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이 맨 처음에 비슷해가지고 서로 앉아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정체전선 생긴 다음에 좀 있다가 좀 머물다가 바로 그냥, 그죠? 뭐 이렇게 밑에 쪽으로, 위쪽으로 볼록볼록 그 밑에 쪽으로 뾰족뾰족 이거 생겼다가 바로 여기서 뭐로 넘어가냐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장마전선은 얘네들이 세력 다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막 3주, 길게는 한 달이 넘게 서로 막 비가 내리는 거죠. 비가 내리는 거죠. 거기다 장마전선은 왜 더 비가 많이 내리냐면, 밑에 쪽에서 북태평양 고기압 뭐 이런 데서 수증기를 공급을 받아요. 수증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수증기를 공급받는다는 얘기는 구름이 그만큼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비가 더 많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마전선이 되게 특이한 정체전선이라는 거. 우리나라 여름철에 장마 때문에 맨날 비 오잖아요.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장마전선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장마전선 이게 정체전선이죠. 보통 이 시험 문제 이렇게 정체전선 나오면은 뭐 99% 거의 장마전선이에요. 장마전선. 자, 그러면 여기 장마전선 아래쪽이랑 위쪽에 고기압이 하나씩인데 밑에 이거 무슨 고기압이겠어요? 이거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거예요. 북태평양. 그 다음에 요거는 오호츠크의 고기압이란 얘기겠죠. 그죠? 자, 그리고 좀 더 심화적으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하나 알려줄 거. 장마전선에서 비가 오는 게 이 위쪽일지 아래쪽일지 여러분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느 쪽일까요? 어느 쪽? 위쪽일 것 같지 않아요? 위쪽이에요. 위쪽. 장마전선에서 비 오는 쪽은 요 정체전선 요 위쪽이에요. 위쪽.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은 이 표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 따뜻한 공기 있죠. 따뜻한 공기가 왜 자꾸 때라고 쓰지? 따뜻한 공기가 여기는 여기 찬 공기 있는 건데, 찬 공기 위로 이렇게 올라타면서 찬 공기 밑으로 파고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타는 쪽, 이 위쪽으로 북쪽 방향으로 구름이 주로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알아두시면 되는데, 정체전선 뭐 딱 내지는 장마전선은 그 전선에 북쪽에서 비가 온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모의고사 볼 친구들은 꼭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온대저기압에 대한 걸 자세하게 배워왔는데, 여기가 사실 처음 배우면 되게 헷갈리고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한번 개념 잡아두면 쉬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튼 여러분 너무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헷갈린다면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곱씹으면서 복습을 꼭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 위성 영상 해석이나 일기예보 이런 주제들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오늘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파이팅입니다.